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길게 묻어두면 이 주식이 틀림없이 대박 납니다. 지금부터 20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2차 전지 하락에도 묻어두면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20배 이상까지도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6,500명이고요. 우리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서 직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길게 묻어두면 이 주식 틀림없이 대박 납니다. 지금부터 20배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지금부터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의 이슈가 강해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아니면 금리 인상의 조절, 이 두 가지 파로 나눠서 이번 이 잭소홀 미팅에 관련된 전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 흐름에 맞추자면은 그래도 증시가 크게 흔들릴 만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친환경 얘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번 밀리더라도 사야 될 종목이라는 거죠. 뭐를? 바로 2차 전지 눌릴 때 길게 묻어두면 충분히 이 주식은 틀림없이 대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배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거죠. 13조 투자 약속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이번 미국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만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과 공영훈 현대차 사장이 급격하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출장길에는 국내외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공영훈 현대차 사장도 동행을 했고요. 미국 워싱턴 DC 등 약 일주일간 머물어서 미국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뭐냐면은 이거를 뭐 당장 뭐를 바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거의 966조 4,400억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북미 지역의 전기차에 한해서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 아이오닉 5, 코나 EV, 제네시스 GV60, EV6, 리로 EV 5개 모델을 판매 중인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금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전기차 이 판매 점유율은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뭐 10배 차이 나긴 하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든다라는 거죠. 5월 방한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에서 약 6조 6천억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 약 13조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난 이렇게 돈을 많이 붓겠다고 했는데도 왜 그래? 라고 솔직히 약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지아주에 설립 필요한 전용 공장 시점을 앞당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실상 뭐 전기차한테 좋은 거지만 해외에 있는 전기차들한테는 사실상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의선 회장이 어디 뭐 미국의 이제 이 방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직접 나섰는데 미국 보조금 쇼크를 해결할 세 가지 묘책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 정정 또는 이 손해를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현대차의 총력 대응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750달러, 7,500달러, 약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지 딜러 대상 판매 인센티브 증액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한 GV70 조립 일정을 또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센티브 증액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미국 법인은 대당 500달러 수준인 딜러 인센티브를 1,00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보조금 정책 시행으로 아이오닉 5 검장 소비자 가격이 테슬라 모델 3보다 비싸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은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테슬라가 조금 더 싸진다라는 거죠. 안 받으면 테슬라가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오닉 5 가격은 39,950달러였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47,450달러로 인상이 되고 모델 3는 46,990달러로 이거는 지원을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더 비싸죠. 그럼 당연히 테슬라를 타겠죠. 그러다 보니까 딜러 인센티브를 높여서 소매 가격을 낮추자라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조금 싸게 가자라는 게 이제 현대차의 전략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초과 수요와 적은 재고에 힘입어 인센티브를 낮춰왔는데 대당 영업이익 500만 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인센티브를 1,000달러 이상으로 높여도 수익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라베마에 있는 전기차 라인 증설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래 12월부터 GV70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부터 보조금을 사실상 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만 주기 때문에 빠르게 좀 단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공장에서 아이오닉 5와 EV6를 조기 생산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노조의 합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11월 중간 선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은 착공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고요. 최근에 방한한 팻 윌슨 미국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앞당기는 방안을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10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쯤 완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지지율이 40%대로 회복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법안이 조금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과
WTO 최애국 대우 원칙을 내세워서 미국한테 "우리 좀 이득 좀 줘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조금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 방안이 조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방안으로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장 착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증설 또는 생산을 좀 앞당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바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조기 착공 검토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점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준공돼서 미국의 전기차 생산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기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있죠. 바로 미국에서 배터리 합작사도 조기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거기 나오는 말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만들면 안 돼요.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써야 충분히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아마 배터리 합작사도 좀 빠르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생산 거점 강화가 불가피해진 현대차 그룹이 현지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파트너는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SK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이어서 배터리셀 합작 공장 조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2023년 상반기 착공이나 아니면은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쯤 가동이 목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생산 기지라든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체계 확보에 6조 3천억을 투자하기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사실상 중국 전기차 산업을 억제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양산인 아이언5나 EV6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래서 테슬라나 GM이 가격 경쟁이 좀 더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를 뒤쫓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번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을 협력 후보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이오닉 5 배터리를 담당하면서 이미 조지아에 생산 거점을 확보한 SK온에 좀 더 무게가 설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든가 현대차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생산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이 합작사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노력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현대차가 지금 사실상 미국 내에서 배터리셀 합작사 설립도 아마 이 조기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겨내는 거 알겠어요. 근데 사실상 국내 전기차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들 국내 기업들의 좀 인기라든가 또는 관심이라든가 좀 국내 기업들의 좀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냐?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이 이번에 1조 5천억 원대 반고체 배터리 장비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 플레이어에 1조 5천억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을 하고요. 플레이어야 이번에 반고체 배터리를 처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배터리 사업장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50기가와트시 규모의 유럽 배터리 사업장에 반고체 공정 장비를 수출을 합니다.
반고체 배터리 공정 생산 장비 설비를 일괄 공급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하나기술의 배터리 조립, 화성 공정, 장비 제조, 영업 기술력 등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수주도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1조 5천억이 아니라 2조 3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력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기가 있고 하나기술에서도 뭐 1조 5천억씩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래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있고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실질적인 당장의 수혜가 지금의 현대차냐, 그래서 국내 지금 배터리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당장 지금 일주일 이내 며칠 이내 수혜냐 한다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겨나갈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일단 보시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세계 첫 판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부터는 가솔린차 못 판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만 팔 수 있다라는 건데 어디서? 예, 미국에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완전 금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히 의무화한 게 세계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다른 16개 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를 담은 시행령을 25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되면 현재 16% 수준인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요. 2030년 68%를 거쳐서 약 100%까지 채우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자동차 후미에 달린 배기가는 돌려서 전화를 거는 기계식 전화기처럼 유물로 여겨질 것이다. 이제 배기관을 없애고 사실상 아무것도 배출되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의무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 중심의 전기차 시장 구축을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차 시대에서는 한국, 일본, 독일에 밀렸지만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인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를 앞세워 미국이 승기를 잡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다른 국가의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를 위한 어떻게 보면 발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차 금지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도 2035년까지 100% 전기차만 팔 계획을 갖고 있다. GM과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예대 간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드나 스트란티스도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준을 세웠으며 로드맵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당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세계 첫 판매 금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뭐냐면은 당장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의 이 첫 이번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발표 같은 경우에도 뭐다? 아, 미국을 위한 의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가 불리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유리하게 만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번에 무슨 발표가 있냐면 테슬라가 이번에 300슬라가 됩니다. 바로 25일부터 주식 분할에 들어가고요. 약 890달러쯤 하는 이 테슬라의 주식이 3분의 1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식이 25일부터 한 주당 300달러 가량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3대1 비율로 주식 분할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8월에 5대1 비율로 주식을 분할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슬라 투자자들은 주식 분할로 한 주당 두 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내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내 주식이 나눠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만약에 300슬라가 돼서 3분의 1 액면 분할이 되면은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일부터 테슬라가 이 3분의 1 액면 분할을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 두 번째 액면 분할입니다. 주가 어디로 향할까? 2020년 주식을 5대1 비율로 쪼갰던 테슬라가 2년 만에 다시 분할을 합니다. 앞선 분할 당시에는 계획이 공개된 뒤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 시행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식시장에서 현 주가 3분의 1 가격으로 25일 이후부터 거래가 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 870달러 수준인 주가는 290달러 떨어지고 주식 수는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서 세 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액면 분할은 통상 호재입니다. 왜? 저렴해지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을 했을 때 2020년 11일에 결정을 하고 31일에 액면 분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월 5대1 액면 분할 당시 주가는 급등을 했고 계획 발표하고 이제 시행된 날까지 60% 급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 당시에는 액면 분할을 하고 흐름세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고요. 이제 액면 분할 발표를 한 게 언제냐면은 여기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여기서 액면 분할이 팍 돼서 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어차피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3분의 1로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 당시. 근데 처음에는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 보시면은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많이는 안 빠졌더라도 대략 한 뭐 빠진 거 보면은 한 2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20% 빠지고 나서 주가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0달러까지 빠졌던 주가가 88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 한다면 중장기로 본다면은 결국엔 액면 분할 이후에 상승, 눌림목이요 또 2차 상승, 125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거의 4배 가량 상승이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의 액면 분할은 뭐다? 오히려 예, 호재다. 왜? 접근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아니 근데요. 뭐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죠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20만 대 이상에서는 원래 보조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20만 대 이상 팔았어도 보조금 지원해줄게. 그래서 기대감이 생겼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능력 연 2천만 대로 확충하겠다라고 주주총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약 2천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12개의 추가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 본사에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다음 공장 소재지에 대한 발표가 올해 말에 나올 거고 현재 테슬라 4개 공장이 추가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고 오스틴과 베를린에 이번에 기가팩토리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략 지금 지난해 생산량이 93만 6천 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몇 배? 20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이 전기차 시장부터 모든 것들이 20배 이상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실제 일론 머스크가 20배를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주주들은 이사 재선임과 주식 분할 등 여러 가지 승인했고 여기서 3대1 분할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뭐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공장 14개를 더 만들고 생산량을 20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일론 머스크의 생산량 20배 이 확충 늘린다 얘기를 했고요. 공장도 14개 이상 예,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고 또 뭐 있나요? 네, 있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자동차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드디어 공개된 테슬라 전기 트럭 내부까지 해가지고 공개가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테슬라의
전기 트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델 3, 모델 Y가 아니라 전기 트럭이 공개가 됐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의 차량이고요. 웹사이트 트럭 세미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한 이후 일론 머스크는 올해부터 배송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는 편리함과 실용성, 무엇보다 트럭 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모니터가 한 개씩 있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운전석이 중앙에 위치해서 운전자가 전방 상황을 더 편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 주행 국가에서 판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한 형태로 공개가 됐고요. 방향 지시등 같은 장치들이 없어 버튼으로 기능을 간편하게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설치된 커다란 디스플레이는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카메라 화면이 있고 사실상 밑에 자동차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자동차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개인 업무용 최소 2개의 핸드폰을 항상 휴대하는 상황에서 무선 충전기로 추측되는 2개 장치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세심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개의 전기 모터를 적용했으나 3개의 전기 모터로 바뀐 상태고 약 805km 주행 거리에 대형 배터리가 약 1000kWh라고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세미가 지금 이 트럭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대감이 커지고 매출액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테슬라의 전기 트럭이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이버 트럭이 2023년 중반 정도에 고객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이시죠? 테슬라의 픽업 트럭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첫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2023년 중반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25만 명이나 예약을 할 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매년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살짝 조금씩 이 마음속에 실망감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3년 안에는 출시할 것이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버 트럭도 2023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이버 트럭의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이제 곧 공개가 되겠구나.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하고 눌리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을 것이다. 주가 상승세가 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의한 정말 미국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서 무리하게 볼 게 아니라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테슬라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가 당연히 명신산업입니다. 두 번째가 센트럴 모텍이니까 이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신산업 바닥에서 지금 출발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 얘기를 하고요. 센트럴 모텍도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21선 밑으로 깨졌죠. 차트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나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결국엔 미국에서 가장 이슈라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슬라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눌리더라도 관심 가질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달성 자료 배포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누르시면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에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보시면 8월 26일, 25일, 24일, 23일, 20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추천주 무료로 꼭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라든가 국내 이슈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뉴스들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면세점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슈 관련주들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거 다 무료로 보시면은 다른 이슈 종목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